토크앤더시티 코너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정다운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나오셨을 때는 2024년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하시고 며칠 안 돼서 바로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과연 그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동일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장 최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그쵸, 박스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셔가지고 제일 마지막 답변으로 원래는 준비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나 한국이나 매력적인 레벨에 온 거는 맞아요. S&P 500이 오늘도 조금 빠지면서 중요한 지지선으로 평가받고 있는 4,200선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PER로 보면은 원래 미국 시장이 18배를 오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레벨을 하회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PBR 기준으로 0.85배까지 낮아지면서 가격적으로나 뭐 기술적으로나 한 번쯤 기대해 볼 만한 레벨에 온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적극적인 매수 기회다라는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 왜 그렇냐라고 하면은 밸류 레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 레벨을 정당화시켜주고 그리고 적정 밸류에이션 레벨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기대가 생각보다 너무 높다라는 부분이 3분기 실적 시즌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거기에 더불어서 매크로 이슈가 너무나도 상존해 있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 같은 경우 오늘 우리나라 시간 낮에 벽개원이 사상 처음으로 이제 달러채 디폴트 선언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나면서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이긴 하나 여전히 하방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사실 그 이유를 아직까지 수요가 좋지 않아서라고 하셨어요. 네. 그 이야기를 왜 드리냐? 왜냐하면은 수요가 좋지 않다라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기 그쵸,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번 주 정말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P 500 종목 중에서도 지금 한 절반 이상 실적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생각보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의외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실적 발표가 아직 절반은 안 됐고 대략 뭐 한 3분의 1 정도 실적을 발표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P 500 기준으로 이렇게 파란색 막대기와 회색 막대기로 되어 있는데 파란색 막대기가 전체 기업 중에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P 500에서 한 125개 종목이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은행주가 워낙 실적 시즌 초반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은행주가 전부 실적을 발표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어요. 뭐 지난주에는 넷플릭스나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어제 장마감 후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전이죠.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오늘 장마감 후에 이제 IBM이랑 메타, 서비스나우 같은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 내일 장마감 후에는 아마존과 인텔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근데 실적 시즌을 어떻게 보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그거예요. 시장이 정말 좋은 시장이다라고 한다면은 테슬라도 물론이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클라우드 쪽에서 둘 다 좋은 실적, 시장이 환호할 만한 실적을 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AI에 기반을 해서 AI 쪽, 클라우드 쪽이 26% YOY 전분기에 증가를 했다가 이번 분기에 29% 증가를 하면서 증가율이 가속화되는 그림을 가져가는데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패스트푸드 쪽에서 오히려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커지는 상황이라면 모든 업체가 성장을 해갈 수 있겠지만 AI라는 부분이 종목단에 있어서의 차별화 요인은 될지언정 시장 전체를 끌고 갈 만한 힘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고 있습니다. 어제 MS랑 구글의 실적 발표가 엇갈리는 양상이 나왔지만 일단 MS에서는 가장 크게 봤던 게 호실적을 이끌어줬던 게 AI 클라우드 부분이었는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기대만큼 오르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했던 저번 주의 이야기가 오늘까지도 그러면 이어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3분기 실적 결론적으로는 우려했던 그림이 나타났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이 좋은 실적을 냈어요. 뭐 3M이라든지 레이시온이라든지 아니면은 버라이즌, 코카콜라, 넥스테라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잘 냈고 그에 따라 주가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의 주가 차트를 보면 대부분 많이 하락했던 종목이에요. 그 말은 기대치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던 그런 그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실적을 잘 내기는 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다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실적 시즌에 대해서 좀 우려했던 그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에서 4분기나 1분기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가 낮아지는 그림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우려 요인이 있고요. 격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종목별로 봤을 때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이게 S&P 500 구성 종목 중에서 매 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종목과 하회한 종목의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란 막대기가 상회 종목 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81%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이전 분기나 뭐 최근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양호한 그림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게 S&P 500의 합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컨센서스를 얼마나 상회하느냐, 그러니까 서프라이즈의 폭을 보는 게 앞서서 봤던 차트라고 한다면 서프라이즈의 강도를 보는 게 이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짙은 검은 선을 살펴보시면은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고작 3%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차트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종목이 그리고 합산 기준으로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게 일반적인 그림이고요. 과거 코로나 시기 때문에 조금은 차트가 왜곡되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 이전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략 5% 전후 정도의 컨센서스 상회폭은 보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3분기 실적 자체도 조금은 기대만큼은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또 차트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우려했던 그림, 가장 좀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보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 차트는 S&P 500의 분기별 합산 순이익을 컨센서스 추이를 이렇게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23년 10월 말이죠. 말 현재 컨센서스, 그리고 9월 말, 8월 말, 7월 말 이런 식으로 시점별로 추이를 나타낸 건데 실적 시즌이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파란색으로 네모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시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가장 아래쪽에 있는 선 차트 2분기의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3분기는 약간은 논외기는 합니다만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같이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말은 이번 실적이 좋았고 이 부분이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 역시도 개선을 시켜나가는 그림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분기 같은 경우 회색으로 네모박스 쳐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3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이 개막하고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부분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4분기나 1분기에 대한 컨센서스를 오히려 하향시키는 그림으로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유의미한 부분이고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을 크게 보여주셨고 한번 자세히 숲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업종별로는 어떻게 양상이 나타났을까요? 네, 업종별로 제가 또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업종 분류를 해서 보는 부분이에요. 세부적으로는 뭐 긱스 분류를 저희가 재분류해서 쓰고 있는데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10월 초 이후에 현재까지의 실적 컨센서스 변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매우 방어적인 유틸리티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유가가 올라갔던 영향이 있는 에너지 업종이라든지 이러한 소수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이 컨센서스가 하향되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 및 부품이라고 되어 있는 업종이 가장 좀 크게 컨센서스가 하향되는 그림인데 물론 UAW 파업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테슬라의 개별적인 종목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만 자동차 수요에 대한 부분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좀 유의미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한국 시장과도 저희가 연관을 시킬 수 있을까요? 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차트가 이제 코스피 연간 순이익을 업종별로 좀 쪼개놓은 부분이에요. 이게 차트가 조금 깨져서 나오기는 한데 24년에 대한 코스피 합산 순이익이 컨센서스가 대략 191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191조 원이라는 레벨,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나와서도 컨센서스 레벨이 너무 높다, 과대 추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게 191조 원이라는 레벨 자체가 사상 최대 순이익을 예상을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실적이 가장 좋았던 게 2021년이거든요. 근데 2021년 같은 경우가 순이익이 177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수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기업들 비용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 있는 유가 같은 경우도 21년도에는 40불 언저리였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80달러대에서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실적단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과대 추정되어 있고 하향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동차 얘기를 하다가 좀 앞에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왜 그렇게 실적 컨센서스가 높게 나오느냐? 잘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쪽이 23년도에 부진한 실적에서 회복하는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고 자동차 역시도 23년도에 27.7조 원으로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24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높은 28.1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반도체에 대한 거는 사실 이전에 전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동차 수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결국 현기차, 현대기아차가 실적을 잘 냈던 원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미국의 수출이 견조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동차 수요를 뭘로 볼 것이냐?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걸로 보는 세 가지 요인이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 실업률이 안정이 돼야 고객이 수요를 할 수 있는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력이 올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프라임 론레이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I에서 가솔린 항목, 결국 자동차를 사서 운행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세 가지 항목으로 봤을 때 실업률 같은 경우는 아직 낮기는 하지만 24년은 23년보다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금리는 여전히 높고 가솔린 가격 역시도 높은 상황이라서 어느 것 하나 낙관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자동차 수요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가 지금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은 둔화되는 그림이지 않겠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현대랑 기아차에 대한 수요는 더 많이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대와 기아는 그래도 지금 신차에 대한 구매 주기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현대 기아는 이거를 방어해 줄 수 있을 만한 이제 공급을 해줄 수 있지만 다른 기업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기업들을 제외하고 현대 기아만 보면은 네. 이들의 기업은 좀 더
밝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파업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공급이 좀 원활하지 못한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체 수요라는 부분, 전체 파이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업체들이 공급을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는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앞에서 이제 자동차 판매 대수를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결국은 총수요를 나타내는 건데 이 부분이 코로나 시기에는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둔화되는, 꺾여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 판매 대수 자체가 이제는 정상적인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올라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펜트업 디맨드, 억눌렸던 수요가 이제 폭발하는 그런 그림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주식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는 네. 조금 다른 부분은 있어요. 이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가 상당히 방어주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주가 지수가 빠지면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반대로 지수가 오르면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현대기아차 그룹이 적극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전체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메가캡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 정도로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기업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방어적인 접근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자동차 종목 역시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전망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그럼 여전히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면서 하방을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분할 매수,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을 두고 봤을 때 지금 지수 레벨에서 하방이 얼마나 있을 것이고 상방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라고 딱 잘라 얘기하면은 하방보다는 상방이 더 커 보인다라고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연간 전망에서 지수 밴드 자체를 232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 정도까지 제시를 했던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은 지금 지수 레벨에서는 그래도 10% 이상의 상방이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주가가 매수한 후에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고 더 빠졌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매수 대응이라면은 나쁘지 않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이 주가가 충분히 극단적으로 싸져서 이제 나오는 악재들에 대해서 충분히 견고하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은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방에 대한 부분을 떨치고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하자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셨고 저번 주에 언급해 주셨던 몇몇 기업들 한번 리뷰를 한번 하고 싶어서요. 저번 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전망 밝다라고 보셨어요.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기 매출 1조 돌파하면서 실적 굉장히 잘 나왔지만 오늘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한 2% 빠졌어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게 섹터 담당자가 아니라서 네, 명확하게 뭐 종목의 펀더멘탈이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 회사 내규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다만 이제 바이오, 제약 바이오라는 업종 자체가 글로벌 경기,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둔화되는 수요에서도 방어적이거나 혹은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 제약 바이오 섹터 자체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 안에서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그만큼 크고 앞으로의 성장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혹은 뭐 단기적으로 이익 컨센서스가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저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나쁘지 않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 통해서 한국 시장까지 함께 쭉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함께 해주신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정다운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